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음식을 여러분 몸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 병적인 암세포가 이제는 건강한 세포로 좀 바뀌셨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바뀌시려면 무엇을 바꾸시면 돼요? 거꾸로 역전해서 읽어보니까 음식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몸이 바뀐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고의 건강 전문가들이 최고로 건강할 수 있는 암이나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고지혈증 같은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 암에 이르기까지 정말 음식만 바뀌면 다시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왓더 헬스 다큐에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되는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최고의 건강 비결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몇 분,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나 몇몇 분은 낯설기도 하겠지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비록 말기고 3개월, 6개월 시한부 받으셨는데 이미 시한부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죠? 하늘말에 오신 분들 보면 자기 시한부를 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시한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소개되는 박사님은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와 프리트킨 박사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과 만성 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개혁과 이 건강을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이 소개하는 건강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단 프리트킨 박사는 열심히 뛰고 계시네요, 지금. 그죠? 1970년대에 생활습관 치료센터를 열어서 최근에 이제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 암 환자들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약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년, 20년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여전히 약을 끊으면 증세가 그대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처치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you are what? 예,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시려면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 최근에 이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도 최근에 많은 의과대학에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치료가 되려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 프로그램 센터를 열어서 온전한 채식과 운동으로 많은 심장병 환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 그리고 비만과 고혈압 환자를 치료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자,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은요, 특별히 2010년 미국 메디케어에서 정식으로 그의 생활습관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메디케어 보험수가 적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치료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온전한 채식으로 만성적인 이 상고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트킨 박사님은 2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그중에 3권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프리트킨 박사님이 주장하는 건강법은 바로 이겁니다. 채식을 하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수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28년째 여러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면 풀뿌리만 먹고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프리트킨 박사님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묻습니다. 채식을 하면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영양학 전문인 중에 아무도 칼로리 부족이 없는 채식의 결과로 영양결핍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좀 말이 역사적인 표현이 계속 나와서 조금 어려우시죠? 예, 아무도 온전한 채식의 결과로 영양결핍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채식으로 영양결핍에 걸리거나 특별히 토탈 프로테인 단백질 총량이 부족한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스데이비 박사님이 단백질 부족증은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전 칼로리 중에 단백질은 여러분들은 811을 기억하세요 하실 때 80%가 단백질이죠. 예, 80%는 예, 과일과 채소의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감자, 고구마, 밥, 볶음각식 같은 복합 탄수화물 비율 합쳐서 80%는 예,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아닙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 말고 10%는 예. 그런데 이 프리티킨 박사님은 사람은 정 칼로리 중에 단백질은 10%도 아니라 5에서 6%만 섭취해도 된다. 이거 영양학에서 이거 큰일 날 소리로 듣겠죠? 여러분 다 오시면 단백질에 굉장히 이렇게 주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식만 해도 단백질이 9%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에서부터 그래서 영양의학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시려면 프리티킨 박사님은 많은 이 만성질환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딘 오니시 박사입니다. 닥터 딘 오니시의 바로 Reversing Heart Disease, 심장병 되돌리기라는 그의 저서와 뉴스위크지에 소개된 Can This Man Save Your Heart? 이 남자가 바로 당신의 이 심장병을 구해줄 사람입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게 어때요? 구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서 지금 심장병 되돌리기라는 책에서 딘 오니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only system scientifically proven to revert 심장병, 약과 수술 없이 심장병을 되돌리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한 단 하나의 유일한 이런 그 시스템이 바로에 대해서 이 심장병 되돌리기라는 책에서 딘 오니시 박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님은 지금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심장질환 환자들이나 많은 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 샌프란시스코 심장 전문의 딘 오니시 박사의 책, 요 심장병 되돌리기, 그리고 뉴스위키지 표지 사진과 증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채식은 심장병을 이 수술이나 약 없이 완전하게 되돌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 심장병 되돌리기 책 외에 스펙트럼이라는 책도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지에 올랐습니다. 자, 스펙트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이나 장수도 온전한 채식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데이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딘 오니시 박사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나 전 세계에 걸쳐서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 그리고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다른 모든 병으로 죽는 사람 모두를 합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장병과 당뇨병은 약이나 수술 없이 온전한 생활 습관 변화로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점점 강도가 높아갑니다. 자, 이 왓더헬스 다큐에서 보셨죠?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셨던 아주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바로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입니다. How not to die.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죽지 않는 방법의 저자이십니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죠.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온전한 채식에 대한 많은 논문들을 수집하고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곳에 이 강연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1년에 400여 회의 건강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고 또 비영리 기관으로 뉴트리션 팩스 ORG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얘기하는 이 아주 중심적인 핵심 사상을 좀 들어보시면 가장 윤리적인 음식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자, 그러면 비윤리적인 음식은 어떤 게 비윤리적인 음식일까요? 가공? 아니요. 윤리, 비윤리 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취하는 게 윤리적일까요? 비윤리적일까요? 예, 여기서 윤리는 그런 생명을 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윤리는. 그래서 사실 짐승들은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돌보라고 주신 건데, 이제 복날만 되면 여러분들이 강아지도 잡아야 되고, 예, 돼지나 소나 닭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짐승의 이 살을 취하고 뼈를 취하고 피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비윤리적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윤리적인 음식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지금 역설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치료제는 과일, 채소, 통곡식, 콩 위주의 채식으로 기름을 포함시키지 않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심장병도 당뇨병도 모든 유방암, 난수암, 전립선암을 비롯한 모든 호르몬성 암, 그리고 고형암, 그리고 모든 암들이 다 범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탄고지 식사가 건강식입니까?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사가 건강식입니까? 예, 저지방 고섬유질 식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식사라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학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숨겨진 비밀은 다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우리 몸은 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장님 가장 저희가 꼭 읽어야 될 암환자 필독도서를 추천해 주세요 하면 한국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다행히 지방은 범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저 클리블랜드 클리닉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클린턴 대통령의 심장병을 고친 주치의이십니다. 자, 이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는 아주 유명한 심장 수술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심장병 예방과 치료라는 책의 저자이신데 이 책이 한국판 번역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 원어, 요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 요 책을 구하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사이먼 북스에서 나온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보면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이 이제 몇 개월 시한부인 분들이 18명을 데리고 수년 동안 이 환자들을 케어하시면서 환자의 비포 애프터를 이 사진을 찍어놔서 심장병이 꽉 막혀 있던 혈관이 뻥 뚫린 그런 비포 애프터 사진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저지방 채식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병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오셔서 여러분 검사하신 것처럼 혈관과 혈액에 기생충, 담석, 결석, 온갖 혈액의 혈전 현상이 심한 고지혈증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그 혈관을 뻥 뚫어버리는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인한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가는 산화질소가 얼마나 이 혈관을 뚫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트 에셀스틴 박사는 이 병원의 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외과 의사로 온전한 채식으로 18명의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자 환자를 직접 케어하시는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유명한 이게 수술 전문의시가 수술은 안 하시고 뭘로 환자를 치료하는 줄 아세요? 이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을? 네,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치료하십니다. 심지어는 지방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냐면 아보카도까지도 제한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먹는 방법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데니스 버키 박사님이 나오셔서 프라이팬 다 없애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트 에셀스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순전히 채식만 그 맛없는 채식만 풀뿌리만 먹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동네 처음 이사 와가지고 요양원을 짓기까지 이 밑에 동네 어르신들이 아니 자네들은 이 풀뿌리만 먹고 어떻게 살아? 뭐 염소과야? 막 이러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회복되고 이제 그 샐러드를 좋아하고 채식을 하는 걸 보면 아우 너무 극단적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닭가슴살 한 번 좀 먹어봐서 살도 조금 올리고 그래야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전히 채식만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게 극단적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1년에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절제하고 그리고 저들 다리에서 정맥을 잘라내서 관상동맥에 꿰매어서 연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극단적입니까?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건강식 하는 게 극단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절제하고 다 드러내고 거기에서 정맥을 잘라가지고 혈관에 연결시키는 게 극단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식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극단적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심장병은 이빨 없는 종이 호랑이. 호랑이가 이빨이 없으면 힘이 있습니까? 심장병은 이빨 없는 종이 호랑이처럼 식단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방암도 3중 음성까지도 사실은 여러분의 식단만 암에 여러분들이 기함을 하고 놀라지 마세요. 암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암세포가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온몸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암은 고마운 존재라고 했어요. 이것이 온몸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절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조건 제가 수술하지 말라, 항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수술을 하신다고 해도 항암을 하신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암이 생기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처치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채식은 바로 넘버원 킬러인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홀테 에세스틴 박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없는 음식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닐 버나드 박사는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당뇨병은요 탄수화물이 원인이 아니에요 하면서 아이고 답답해라 하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닐 버나드 박사입니다. 조지 워싱턴 의대 교수로 책임 있는 의사협회 회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버나드 박사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 식단에서 채식 메뉴가 포함되고 가공육이나 정제육 서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들은 알죠. 그래서 킴 윌리엄스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통계 데이터를 읽어보지 않은 의사와 육식을 하는 의사 두 부류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버나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식을 하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채식에는 채소와 과일, 콩과 통곡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많이 섭취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육식하는 분들이 비타민, 무기질, 코엔자임, 비타민 C, 비타민 B 플렉스, B 컴플렉스 하나도 허당이에요. 그렇게 열심히들 드시고 오셨는데 그죠? 자, 대장폐색부터 먼저 뚫어야 되겠죠. 다 막혀 있어서 들어가질 않아요. 이러한 채식에는 섬유질이 많은데 고기, 유제품, 계란에는 전혀 없습니다. 고기와 계란과 우유를 포함하는 식사는 결코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닐 버나드 박사가 소개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심지어요. 여러분들이 그 햄버거에도 또 뭐 치즈를 그냥 뭐 샐러드에도 치즈를 달고 사시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대학에 정형외과 과장님 사모님이 약사이신데 유방암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민 가방 29인치 가방 정도 되는 가방 안에 과장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치즈에 매니아 아주 치즈라면 하루에 치즈를 10장 이상을 드신대요. 예. 그래서 삼중음성으로 오셨는데 근데도 치즈를 너무너무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앨런 골드해머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기억납니까? 치즈는 소의 젖고름이다. 보셨죠? 소 쭉 짤 때 소에 이게 고름이 퉁퉁 부어있는 데를 쭉 뾰족한 창 같은 걸로 눌러보니까 젖고름이 팍 튀는데 치즈는 바로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 치즈라고 소개했죠. 자, 닐 버나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치즈 한 장에는 70%의 지방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범인은 누구? 전립선암의 범인은 누구? 유방암의 범인은 누구? 난소암의 범인은 누구요? 예, 지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의 기름, 돼지고기의 기름, 소고기의 기름. 근데 저는 기름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저 고기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이렇게 높죠? 오리고기밖에 안 먹는데 하시면서 오리 발라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방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바로 뭐라고요? 라면에조차도 치즈를 넣어서 드셨는데 그러시죠? 예, 게다가 치즈 녹여갖고 뭐 토스트에다 녹여서 아침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박사인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 하루에 계란 2개씩 먹이고 치즈 먹이는 것. 자, 거기다가 여기 보시니까 닭고기 기름, 소고기 기름, 생선 기름, 튀긴 음식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포 유전자에 우리 몸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해줘서 빨리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소고기 기업은 미국의 금세기 모든 전쟁과 모든 자연재해, 모든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식단이 거의 다 서구식 식단이죠. 자, 이 동네 가까이 가면 횡성 뭐가 있습니까? 횡성? 예.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이제 힐링 잘 하시고 나가시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기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드셨던 이 음식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엘 펄먼 박사님의 책도 우리 한국판 번역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 1, 2, 3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조엘 펄먼 박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채식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책들을 저술했고요. 특별히 미국의 PBS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건강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엘 펄먼 박사님은 이거 처음엔 좀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온전한 채식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음식 라벨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 라벨링 되어 있는 음식은 무조건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마트나 뭐 롯데백화점 가면 라벨링 되어 있는 음식은 다 뭐예요? 가공식품이고 정제식품입니다. 그래서 라벨링 되어 있는 음식은 피하라. 그러면 이 천연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드시라는 겁니다. 자, 이 데니스 벌키 박사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데니스 벌키 박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의사로 일하시기도 했고요.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심장병이나 암, 그리고 당뇨병에 성인병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상하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당뇨병도 암도 이런 성인병이 거의 없지? 원인이 뭔 것을 깨달았대요. 그들의 식단은 거의 다 정제되지 않은 음식이고 저지방 채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주장하신 분이 바로 데니스 버클리 박사님이십니다. 서구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심장병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각종 암 등은 뭐가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암 전문가들 최고의 암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공교롭게도요. 제가 28년 동안 차곡차곡 수많은 책들을 가장 아주 환자들을 잘 케어하시는 분들의 책들을 모아서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이분들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데니스 벌키 박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프라이팬은 원수에게 줘야 합니다. 음식은 기름을 써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나물 들어간다, 무나물 한다 그러면 벌써 프라이팬에 기름부터 휙 두르고 쭉 걸쭉하게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하시는 게 습관이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요리하실 때 양파를 좀 깔고 기름 안 쓰고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채소수 있죠. 조금 깔고 그 다음에 나물이든 뭐든 다 볶고 난 다음에 로푸드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불 끄고 올리브유나 불 끄고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쓰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오일도 참깨, 들깨, 너트, 씨앗 종류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요리책을 보시고 앞부분에서 저지방 채식 요리를 배우시고 뒷부분에 있는 로푸드 요리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비건 채식 요리보다 한 단계 더가 로푸드입니다.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그렇다고 생식으로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는 방법을 배우는 거는 더 한층 더 높은 과학입니다. 처음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뭐 양식이야 뭐야? 이거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한국 사람이 고추장 된장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더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천연탄수화물 비율을 80%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데니스 벌키 박사는 음식은 기름을 써서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먹던 채소와 뿌리 음식이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물 종류도 죄다 다 볶아서 드셨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토 월버그 박사님은 의학계에서 이분을 모른다면 간첩이죠. 가장 중요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하신 그리고 이 암 전문가들이라면 이 오토 월버그 박사님의 이 암의 이론에 대해서 암의 기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오토 월버그 박사님은 1931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는데 사실 암은 모든 활성산소에 의해서 몸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암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답이 되려면 세포 속에 산소가 들어가려면 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해독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cancer, detox is answer. 그래서 이 암은 해독이 답인데 해독이 되고 나면 혈관이 빵 뚫려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암 또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그래서 월버그 박사님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 몸의 산화 현상이 암을 포함한 많은 병들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월버그 박사님의 사상을 이어서 암 전문가이신 모시다 게이츠 박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암이 시작되는 기전에서 설명하는 것이 pH. 여러분 오실 때부터 계속 일주일마다 pH 검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pH가 산성인지 알칼인지 검사하는 이유가 바로 산성 체질에서는 암이 계속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pH가 알칼리로 가야 됩니다. pH 약 7.45에 약 알칼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몸의 산화 현상에 암을 포함한 많은 병들을 계속 일으키고 암이 생기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전이되게도 하는 가장 큰 범인이 바로 세포 속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암세포는 현기성 환경에서만 살아남아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무산소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암세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암을 포함한 어떤 병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알칼리 환경에서는 절대로 암이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H를 저지방 채식으로 산성에서 알칼리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님이 얘기한 유명한 암의 기전에서 이 암세포는 이 뇌의 명령을 지배받지 않는데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는데 암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산성 환경에서 시작이 된다. 산성 환경에서 세포가 탈수가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암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토 월버그 박사님의 이 베이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암을 포함한 아무 병도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산성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배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체질이 어떻게 될까요? pH가 산성 체질로 가고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pH가 어떻게 될까요? 알칼리로.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잘하고 가셔서 이제 몸이 깨끗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유소영 하고 신나게 나가세요. 가셔가지고 또 이제 건강해지니까 우리 지난번에 많은 통계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한 3개월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암세포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의 체질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전환시켜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분이 바로 이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 누구일까요? 콜린 캠벨 교수님입니다. 코넬 대학의 영양학 교수님이신 콜린 캠벨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캠벨 교수님의 저서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더 차이나 스터디가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만큼 약간 도톰한 책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국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 불릴 만큼 수많은 중국의 그 수많은 광대한 지역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이 통계 데이터를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심장병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 당뇨병이 걸리고 어떻게 했더니 암에서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기전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The China Study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이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이 책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 영양학에서는요 단백질 신화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뭐 매일 가장 질 좋은 단백질은 계란 이러면서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그 계란도 1등급 계란 그거를 자랑처럼 오시면서 매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떠세요? 와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냥 끝까지 가 있죠. 그러면서 암은 계속 잡히지가 않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님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를 아주 역학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특별히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동물성 단백질 고기와 생선이나 우유, 계란에 있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그 특정 단백질이 암을 유발하고 당뇨병을 유발하고 심장병을 유발하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더라. 그걸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이만한 두꺼운 책의 핵심 내용은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발생시키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켰다가 암의 스위치를 끄시려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무엇을 제한하면 된다?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여러분 몸속에 특정 단백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암의 스위치가 탈까 꺼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범인이다예요. 이분은 아까 보신 콜터 에세스틴 박사는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입니다. 자, 삼겹살 살코기하고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기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실과 바늘로 따라다닙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님은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모든 암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식단에서 이것만 제한하면 여러분의 암 스위치는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채식을 강조한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 우유, 단백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유, 단백질. 카제인이죠. 예, 카제인 여러분 한번 겨울철에 춥다고 우유 따뜻하게 데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카제인을 데피면 끈적끈적한 응고된 그게 카제인입니다. 자, 그 카제인이 당뇨병의 원인이라는 걸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서에서 발췌해서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당뇨병 제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이나 제2형 당뇨병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상당히 중요한 중대한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유방암이나 삼중음성이나 허투나 호르몬성암이나 사실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전립선암, 호르몬성암의 가장 지배적인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이 바로 이 카제인 소우유 단백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채식의 치료 효과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치료 반응이 아주 빠르고 사람을 살립니다. 육식으로나 그리고 가공된 정제육 그리고 약물 치료로는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가장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연구 결과 육식이 암 성장을 촉진시켜서 암의 스위치를 켜고 채식이 암의 성장을 줄어들게 하면서 암의 스위치를 끄더라는 내용이 더 차이나 스터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유발하는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 가운데 있는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은 성장 호르몬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만 과잉이 돼도 암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발표한 내용이 바로 더 차이나 스터디입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이 암 환자라면 필독도서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야마 시조에 박사의 이 식사법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채소에서 발견되는 영양소들이 여러 종류의 암들을 예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암의 스위치를 켜고 채식을 했더니 모든 종류의 병을 억제해서 암의 스위치를 끄고 그래서 암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세계적인 최고의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킴 윌리엄스 박사님.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킴 윌리엄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심장 전문의 협회장이신데 이 킴 윌리엄스 박사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채식가가 아니셨어요. 육식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왜 채식을 권장하는 심장 전문의가 되셨냐면요. 이렇게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심장 전문의 자신들이 실직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심장 전문의가 환자가 안 오면 실직되겠죠.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의사들 편에서는 돈벌이가 안 돼. 그러나 환자들 편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심장병의 원인, 뇌혈관의 원인, 중풍의 원인 다 뭡니까? 지방이 뇌혈관을 막고 중풍이 걸리게 하고 지방이 심장병이 걸리게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정말 장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채식을 권해서 심장병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신과 같은 심장 전문의는 실직자가 되는데 그것을 심장학회의 목표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킴 윌리엄스 박사님은 망하시겠죠. 이러면.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이거 정말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의사가 있어요. 한 부류는 채식하는 심장 전문의, 채식하는 건강 의사들. 다른 부류는 연구 데이터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개되는 것처럼 기적을 이루는 온전한 채식에 져서 이 김평호 박사님의 이 책의 내용에는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 의대에서 이 통계 데이터를 다 뽑은 이 연구 데이터를 읽어보시면서 논문들을 쓰시면서 되게 많은 이 학자들의 논문들을 봅니다. 뭐 박사학위나 이런 거 석사학위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죠. 논문을 이 연구 데이터를 쭉 읽어보면 채식을 하는 저도 이제 수많은 이 연구 데이터들을 많이 봤습니다. 논문들을. 거기 보니까 채식하는 사람들의 이 당뇨병 발병률과 회복률, 그 다음에 심장병, 그리고 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읽어본다면 두 부류의 의사 가운데 어느 부류에 들어갈지 아시겠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채식하는 심장 전문의, 연구 데이터를 읽어본 사람들은 욜로 가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욜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쩍그쩍 하시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일 사람들이 음식을 바꿈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안에 저들의 고혈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마을에 오시면 매달 놀라실 거예요. 예, 제가 28년째네요. 중환자들을 케어하시면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은 오시면서 30년, 40년 동안 당뇨병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셨던 분들이 오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이제 동물성의 일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며칠 안에 다 잡혀요. 오히려 약을 드시면 정상 수치에서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킴 윌리엄스 박사님의 말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심장 전문의 협회장 킴 윌리엄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 죽음이 내 잘못으로 죽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사실은 이래서 You are what you eat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에 노출된 것은 내 입이 지금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 건 맞지만 내 잘못으로 죽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죽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요것만 바꾸시면 여러분의 몸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식단만 바꾸시면. 근데도 이걸 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항암방사선 수술하고 죽도록 뭐 절제하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왜 포기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 킴 윌리엄스 박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넬대학 콜린 캠벨 교수님은 동료 학자들과 함께 온전한 채식이 이런 질병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서, 암, 허트 디지즈, 심장질환, 그리고 멀티플 스클로시스,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키드니 스톤. 여러분들 처음 오실 때 보면 어때요? 신장의 결석들, 시스틴 결석, 칼슘 결석, 요로 결석, 신장 기능 상당히 떨어지시죠? 이런 결석들이 단단하게 석회화 되면서 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5단계 해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장 폐색부터 다 뚫어야 돼요. 대장암 환자만 대장 폐색을 뚫는 게 아닙니다. 예, 용종이 계속 생겨요. 지금 이제 며칠 뒤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대장의 용종을 5개 떼어내고 갔는데 2주 만에 갔더니 8개가 또 생겼어요. 식단을 바꾸시지 않으면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드니 스톤도 신장결석도 그리고 오스테오폴로시스 골다공증의 원인도 그리고 다이아베티스 제1형 소아당뇨나 제2형 성인당뇨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비만 그리고 발기부전 증세까지도 사실은요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기능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황반변성, 예, 시력이 자꾸 퇴화되는 거, 그리고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에크니, 뭐 여드름이 나거나 또는 뭡니까 요거 편두통, 그리고 루퍼스 이 홍반증, 그리고 자꾸 디프레션 되는 거, 우울증이 증세나 또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보셨잖아요. 우리 존스 홉킨스 하버드의 통계 데이터를 봤더니 알츠하이머하고 자폐증 그리고 이 치매 증세 환자에게 비타민 B 콤플렉스를 먹이고 B12를 먹이니까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뭡니까 이 치매 비타민 B12 결핍증인가? 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B군은 가장 강력한 항암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뼈 밀도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멘탈 사인을 하이하게 해줘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 디프레션 되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부족해서이고 12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또 암으로까지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가장 중요한 건요. 근본적으로 치료되시려면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뭘 아셔야 될까요? 영양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질병들을 여기 보시니까 인식장애, 이 cognitive dysfunction, 이 인지장애나 그리고 통증까지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치료제가 뭐냐면 바로 저지방 채식 식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수많은 의사나 교수들이 온전한 채식의 놀라운 효능들을 계속적으로 논문으로 발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